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소유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오늘 아침 방송에 출연한 교통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정부가 초고가 1주택 또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해서 보유세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수요를 강하게 억제하겠다는 신호임엔 틀림이 없습니다만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 세금 규제라든가 또 정책 변화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 준비는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그 영향도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발언을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비거주 1주택자도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해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똘똘한 한 채까지 투자 수요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투자 목적 주택의 그 보유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거주하면서 강남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방에서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요. 실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건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입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똘똘한 한 채 전략도 이제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핵심 지역들 또 경기도에서도 중요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이 미칠 걸로 보이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10년 이상 소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정부의 인식은요. 집값 상승을 대비하면 세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따라서 장특 공제를 축소한다든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장특 공제 축소는요. 보유와 거주를 40%씩에서 80%를 해줬는데 아마 보유 기준은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거주하는 기간만 계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제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강남, 송파, 용산 같은 이 지역들은 계속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또 비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보유세라든가 양도세를 강화한다. 그다음에 LTV, DSR 등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그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일가구 수요를 위해서 고급형 오피스텔을 짓겠다 아니면 상가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걸 허가해 주겠다 이런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그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기서 뭘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세금도 그렇습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에 비거주 1가구 1주택 이제 앞으로 지난번 양도세처럼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보유하고 있지만 거주를 할 수 없는 그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규제 정책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냈으면 바람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에는 강남, 용산, 반포 이런 데는 아마 보유세 부담에 따른 이제 매물들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또 매도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압력이 들어오게 되겠죠. 다만 오늘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건 초고가 주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과거에는 초고가 주택을 30억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30억이 넘는 곳이 서울엔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면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아마 가족에게 증여해서 보유세 부담을 분산하는 증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보유세 강화 전에 선제적으로 매각을 검토하는 분들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물론 보유세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최소한도 보유세 부과는 내년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까지는 아마 양도세 중과 때와 마찬가지로 팔 수 있는 시간을 아마 줄 걸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아마 검토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만약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금 강화를 통해서 집값을 하락시킨다. 이게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강화해서 집값을 하락시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인구는 집중되고 있고 또 대체 투자처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무조건 세금만 강화한다고 집값이 하락할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정책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계속 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촘촘한 세제 혜택 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서울의 그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조금씩 늘어난 추세이긴 합니다만 거래는 그렇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제가 너무 임박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5월 9일까지 양도세 부분 지금 매매하는 것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서 다시 제도를 보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급하게 하는 건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줬으면 합니다. 향후 4, 5년 동안의 서울시의 공급 부족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 절벽 시장이 올 걸로 보입니다. 거래가 절벽이 된다는 건요, 많은 경제적인 문제도 야기시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유지 문제뿐 아니라 관련해서 이사, 인테리어, 기타 관련된 그 경제적인 이득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초과상관 태우는 이럴 우를 범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집을 투자 자산에서 이제 주거 자산으로 바꾸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바로 보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또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풍도 만만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정부의 정책과 집을 마련하는 수요 간의 충돌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